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는 계엄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비상계엄 1년이 됐습니다. 각 분의 소회를 좀 들어볼 텐데 민주당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제 현장 최고위도 했고 또 시민사회 그 당시에 이제 광장에서 같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외쳤던 시민분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도 하고 막 그랬고 오늘 이제 저녁 7시에 그 시민사회하고 이제 저희 민주당하고 야사당 공동 주관하는 이제 일주기 그 기념 행사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1년 동안에 정말 그 담을 넘어서 이제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그 기억부터 그 국회부터 강화문까지 매일 도보로 걸어가면서 그 윤석열의 탄핵을 외쳤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지금 처벌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 개헌과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것 차원에서 보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위대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그 내란을 극복한 그 1년을 되는 해라서 그 의미가 대단히 남다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소회도 듣겠습니다. 예, 비상계엄 때문에 저희가 정권을 잃고 이제 저는 여당 의원에서 야당 의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저는 혼돈으로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 사과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25명도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드렸고 또 개별적으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진솔한 사과를 드린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대표가 아직까지 그런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린 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민주당의 의협 폭거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죠. 그죠? 여러 가지 계엄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자체는 잘못이고요. 그리고 계엄 해제권을 가진 민의 정당인 국회에 군을 동원했다는 자체는 그 자체로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오늘 진솔한 사과를 많은 의원들이 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의 이런 마음들을 좀 진심을 받아주시기를, 우리 의원들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성명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계엄을 극복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 등도 있었는데 두 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꼭 필요한 그런 그 찬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벨 평화상하고 국민 주권의 날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제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낸 것이 그 시민들의 힘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최고의 이제 찬사라고 저 생각하고요. 저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K 민주주의를 정말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위대한 그 시민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 주권 그래서 정부의 이름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이제 그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그 친위 쿠데타가 대단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45건 중에 3건만이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93% 정도의 성공률이 있는 그 친위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시민들이 그 군인들과 장갑차들을 맨몸으로 막아내서 막아낸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세계의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힘이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저도 그날 이제 그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가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시민들이 그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로 달려와 주신 시민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찬사를 하신 것이고 그런 뭐 마땅히 그리고 아주 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성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싶어요. 예. 이 계엄을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1년을 맞는 시기에 꼭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 당시 때 다 보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국민의힘 18명 의원들이 들어갔죠. 예.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이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늘 국민주권의 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할 자격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부분에서의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 그 말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자꾸 내란 정당이다, 뭐 위헌 정당 해산 이런 식으로 저희를 이렇게 몰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주권의 날을 특정한 집단,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를 함축하는 통합의 정신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 성명에서 강조된 키워드가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거였어요. 이 정의로운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엄이 이제 지난 지 1년이 됐으니까 이제 뭐 내란몰이 그만하고 이제 통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 진정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로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이렇게 그 내란과 계엄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아주 그 단호한 단죄를 통해서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의 범죄를 용서하면은 내일의 또 다른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대한민국이 그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런 친위 쿠데타에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상필벌은 아주 명확하게 해야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통합도 가능하고 또 국민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희망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야 그래야 완전한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대통령께서 봉합이 아닌 통합을 의미한다 했거든요. 예. 뭐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책임질 사람은 져야죠.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판받고 있죠.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엄에 참여했던 우리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장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과정이죠. 단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군 장성들부터 시작해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계엄을 모의했던 분들 지금 책임을 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내란이 청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예.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진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75만 공무원을 검열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비상계엄은 한 6시간 정도로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한 10시 정도에 주무신 분들은 그 전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 계엄이 일어나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국민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핵심 요원들,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외에는 계엄 사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봉합이 아닌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75만 공무원을 검열하고 서로 신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또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슈를 좀 희석화시키고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군기를 잡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통합이라는 것은 엄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용이다, 통합이다. 그래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까지 조사하고 검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하는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또 예를 들면 연단 같은 데서 연설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당에 이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이 행사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은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은 거의 뭐 이제 말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집회가 있으면은 항상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횟수에서는 그 몰래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약간 얼굴도 가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분위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듣는 그런 그 것들을 좀 종종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여는 하시는데 워낙 이제 시민들의 이대한 힘 때문에 K민주주의 그 이력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이제 참석하시는 건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또 발언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행사는 그 시민사회와 이제 우리 민주당하고 야사당이 공동 주관하는 거지만 시민사회가 중심으로 다 이 준비들을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게 듣는 방식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그런 방식도 상당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도 시민들 주관하는 집회에 이제 정치인들이 올라가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그다지 이렇게 반기진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장에서 나온 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거를 또 국정에 이제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특별 성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입장들을 또 다 밝히셨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도 그냥 시민들과 조용히 같이 참여하되 뭐 연단이나 이런 데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연단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 집회에 참여하는 게 좀 이례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면요, 과연 올해 지금 1년을 맞이한 지금 시점이 기념할 일은 아니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 입었고 또 많은 국가적 혼란이 있었죠. 이 비상계엄을 저지하는데 함께해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장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뭐 연단에 오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생한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는 게 대통령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엄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데 대한 부분들 국민들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이 계엄을 막는데 몸을 함께 해줬던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꼭 이게 어떤 축제인 것처럼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법안 얘기했잖아요. 네네. 앞서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날로 만들겠다고 하고 네. 두 개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뭐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는 법안으로 성안이 돼야지 그거에 대해서 기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당론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대한 시민의 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대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런 그 4.19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역사가 또 전진하고 바로잡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을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계엄이 한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국민들께서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에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69%에 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은 유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70%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불법 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란과 관련된 그 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지금 처벌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명확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의 그 잔불까지도 다 빨리 조속하게 청산을 한 다음에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 달라. 이것이 저는 그 민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정말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한 기리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11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진행한 조사고요.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는 응답이 69%가 나왔다는 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 드리면 기념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국민들께 이 계엄을 막는데 함께해 주셨던 우리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 필요하죠. 그리고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처받은 점 분명히 우리가 다시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분도 너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에 뽑았던 유권자들 또 보수 지지자들 선택했던 분들이 이 계엄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특정한 법정 공율이나 어떤 기념일 제정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민주당이 뭐 이걸 밀어붙이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데 대한 미래 제시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내란 청산이다, 뭐 계엄에 대한 부분들 붙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래로 나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지금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그렇다면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 기념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좀 의견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이 됐었는데 장 대표가 SNS에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에 사과는 없다고 봐야겠죠. 예, 저희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 발언이 우리 오늘 메시지를 낸 부분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내고 있는 메시지와는 좀 충돌되는 면이 있죠. 특히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메시지도 좀 다르죠, 예. 그죠? 느껴지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때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계엄이 일어났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문제는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분을 동원해서 계엄을 일으켜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달라는 뜻인데 이 계엄의 원인을 저렇게 이렇게 대표께서 말씀을 해버리시면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옹호하는 것인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의원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께서 저런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의 혼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물론 우리 당을 대표하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당대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깊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의회 폭거 때문에 그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은 윤석열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들이잖아요. 그러다 결국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을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이건 대단히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그 주장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런 그 변신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진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지난 그 12.3 그 계엄의 날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해제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와서는 그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가 앞뒤가 어떤 장동혁이 진짜 장동혁인지를 좀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뭐랄까 이게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 그 지지층이 없는 상태에서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구구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당대표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구 강성 지지자들조차 자기의 등을 돌릴 것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가 깨지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좀 기시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에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가 8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도 25명의 의원들께서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보니까 뭐 그것이 처음에는 뭐 친한계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무색무취하신 의원님들조차도 사과해야 되고 그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송원석 원대가 그 사과 기자회견 한 것도 그러한 당내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계속해서 그 전환길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든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 표에 도움만 된다라고 하면 뭐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뭐 사기꾼까지 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사과했는데 대선에서 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과 무용론까지 뭐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 합리적 보수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사과했던 25분의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당의 쇄신을 위해서 목소리 더 크게 내시고 행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언행이나 태도가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어떤 게 진심인지 진짜 모르겠는 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헌법의 선을 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든지 윤호기엔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해 가자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그 중도라든지 합리적 보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당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지금 저는 좀 대단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 25명의 의원 외에도 그 개별적으로 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안은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내가 메시지를 내겠다 했거든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예. 그 이 25명의 오늘 그 발표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개별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분들이 특정 계파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 그죠? 우리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분도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개파나 이런 걸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세력이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실제로 분출을 안 했지만 이 말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조금 기다려주고 참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계속 분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대세들이 올라올 때 장동혁 전 대표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숙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뭐 계속해서 얘기 나온 것이 당내에서의 다른 목소리는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이 약간의 분란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큰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과연 그렇다면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하나로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비대위 체제처럼 나눠질 수밖에 없는가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뭐 저희가 뭐 비대위체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우리 대표로 뽑혔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공식적 절차에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일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와는 좀 미치지 못하는 특히 내년 지선을 바라보는 중도 확장성의 그런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뼈저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아직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의사통일이 잘 안 되고 네. 또 계엄과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가 아직까지 많이 안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간에도 이 극단적인 그런 의견차들이 많아서 지금 이것을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된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이런 데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의견차를 좀 줄여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렇게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하고 또 이렇게 되는 부분보다는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대표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하는 그런 행보들은 더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새벽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야 대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법리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이어서 또 기각이 됐거든요. 민주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를 해오긴 했어요. 사법부에 대한 네. 화살,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일단 그 사법부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은 하지만 아주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가 과연 그 내란을 청산할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법원이 발부하는 그 영장의 발부율이 그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정말 전 국민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신속하게 엄정하게 빨리 그 처리를 해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내란을 빨리 종시시키고 저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말 지금 보면 윤석열 내란 속의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런 거에 이어서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오히려 내란 그 사건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뭐 박성재 전 장관도 지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2차례나 기각을 시켰고 이번에 또 기각을 시켰어요. 내란 재판 관련해서 6명 중에 지금 3명이 지금 영장이 기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렇게 혐의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도 하지만 네. 한덕수나 박성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확인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정말로 많은 의혹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그 증거들이 지금 사실 차고 넘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인용했던 그 여론조사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 방해를 했을 거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60%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저는 이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계엄을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할 것은 국회의원들의 헌법상의 의무이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법상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를 방해했다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그 사안의 중대성이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는 들어가서 또 표결에 참여하셨던 18분의 의원들도 계시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실제로 계엄 표결을 방해받았다라고 진술한 분도 계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왜 그 의총 장소를 서너 차례를 왜 국회 당사를 왜 바꿉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추경호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강변하시지만 국민들께서는 왜 헌법상의 의미인 표결 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냐를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과 통화한 것, 한덕수 그리고 홍철호 등과 통한 그 내용, 그리고 그 의장이 본회의장에 직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이전했다라든지 또는 그 마지막에 의장이 1시에 본회의를 개회할 테니까 참석해달라고 한 것조차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사실로 다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영장을 또 기각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장동혁 대표는 기각되니까 다시 뭐 민주당 탓하면서 뭐 독재니 막 이런 얘기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추경호 의원이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의 그 혐의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딱 그거를 서로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본안 재판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그 증거라든지 또는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해서 깊이 있게 재판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조 속에서 국민의힘도 이것이 마치 뭐 기각된 것이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국민들의 민심에 전혀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직접. 예,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기각을 확신했습니다. 여러 방송에 나와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10여 명 조사를 했다 할 정도니까. 예,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구속할 이유가 없어요. 불구속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정말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된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부분을 이런 구속의 요건이 안 되는데 구속시킬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자꾸 증거가 넘친다고 하는데 저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이 상황을 가지고 짜증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했던 행적들을 제가 옆에서 봤지 않습니까? 단톡방도 계속 저도 보면서 그때 계엄 날 있었는데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국회로 가니까 국회가 봉쇄해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의원들의 의견들이 또 빗발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단 그럼 당사로 가라. 그 당사에 모였는데 당사에 모인 분들은 또 지금 당사에서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면 좋겠느냐. 그럼 지금 빨리 국회로 와야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급박한 상황의 진행 속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왕장하는 모습에서 이 장소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지금 특검이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시점 있죠. 그 시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에 있는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에. 전화를 받고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머물게 해야 되죠. 근데 당사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만약에 추경호 대표가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전화를 받고 당사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국회로 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한 추측,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이 나왔습니까?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 나오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갑작스럽게 계엄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모했다고 무엇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까?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긴장은 했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이 기각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짧게. 네네. 이제 한덕수 전 총리랑 홍철호 정무수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불법 계엄을 인지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 의원들에게 불법 계엄을 공지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풀고 몇 시간 뒤에 풀었잖아요.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3시 한 30분 경에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당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에 표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많은 의원들은 당사에 있었지만 추경호 의원하고 그 원내 지도부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왜 표결에 참여 안 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